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김태순입니다. 우리 포럼이 이게 사실상 우리가 205회째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이거를 만들 때 통일이 곧 되겠지 생각을 하고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27년이 흘러가도 이게 통일인 캄캄하니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될 때까지 또 저는 죽음을 맞을 때까지 통일민주협의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도 같은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온제면서 서명한 것 좀 주실까요?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서로 얼굴들을 뵈니까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근선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정숙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논현동에서 우리 김서영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무용단으로 열심히 수용하고 계시거든요. 신혜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6.15 평화통일교육의 사기성이세요. 최금옥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정 선생님하고 친구분 되십니까? 아, 예. 상 받는데 아마 이렇게 꽃다발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이정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임광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민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서정자 6.15의 또 평화통일교육 강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발표자들은 사회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집행위원장님 카메라맨이십니다. 박정남 부장님 오셨습니다. 또 같이 이경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현재 저한테 온 분들은 이 정도고요. 세 분 사회는 바로 단상에서 하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혹시 아마 몇 분 더 오실 건데 나중 소개하도록 하고 그럼 바로 2부로 넘어가서 강충근 위원장님이 오셔서 사회 진행 일체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잠깐만요. 그 지나기 전에 지금 그 수혜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수혜식. 예. 김태순 대표님 가운데 좀 나오시고요. 그 이정은 위원장님하고 임광철 위원장님 나오시죠. 가운데로 좀 서주세요. 예, 우선 저쪽에서 좀 서세요. 회장님이 조금 더 나가시고, 예, 같이 옆으로 이렇게 서세요. 회장님 돌아보고 있죠? 예, 사진 찍기 좋도록. 이쪽으로. 회장님 조금 더 돌아가. 사진 찍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표창장 제 19753호 통일민주협의 정책위원장 이정은 귀하는 특출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평화 통일교육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5월 24일 통일부 장관 이인영 대도. 원래 이게 숭악해가지고 부상은 전혀 없어요. 예, 같이 하면은 같이 와서 세 분 서서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예. 저 임광철 소장님 좀 이따 해드릴 테니까 예. 그리고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예. 금메달이라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네. 다음에는 임광철 부장님. 통일민주협의가 한 명도 되기 어려운데 2명을 냈다 줘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동네에는 통일교육원인데 정부에서 정책으로 국립을 붙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국립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요. 제 9408호 표창장 통일민주협의회
홍보위원장 임광철. 기한은 특별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평화 통일교육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5월 1일 국립통일교육원장 백준기 대도.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찍으시고, 잠깐만요. 두 분이 찍으시고 같이 이래요. 네. 같이 또 세 분 같이 하고, 아까 꽃다발 또 들으세요. 좀 가져왔죠? 왜냐면요, 저 학교 교육하시는 분에게는 이런 거 사진으로 학생들에게 하면 굉장히 자료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꽃다발을 한번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김의중 목사님 같이 나와서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정장하신 우리 토론자하고 세 분 다 나와주세요. 김태현 대표님도 그렇게 나가시고. 왜냐하면 5-6명 함께 찍는 게 또 모양새 좋겠어요. 자, 이제 꽃 들고 나오시라게 세 분. 꽃 들고 나오시라게 꽃을 들고. 아, 주인공이 그거 표창장까지 들고 나오세요. 표창장 어디 가버렸어 지금. 예. 그래 학교 교육에요. 빗기에 막 쏘면 이게 제일 좋다니까. 같이 예. 강 목사님 여기 들어오시나요? 누가 찍어? 제가 찍어야 돼요. 아, 다른 분들 좀 찍어보세요. 이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예, 축하합니다. 마지막 박수로 좀 축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세 분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분 모셨습니다. 우리 진행은 강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올렸네? 가운데, 예, 가운데 쓰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제1차 포럼, 전체 포럼은 통일민주협의회 205회차 포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좀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 포럼이 공유되어지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가맹과 식당 사정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발제하시는 분들과 또 토론하시는 분들 많은 준비를 하면서 고민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을 텐데 앞에 우리 진행부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발제자 우리 김의중 위원장님한테는 20분 정도 준비가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고민하신 것을 임팩트하게 지각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토론하시는 분은 한 7분 정도 이렇게 드리고 우리 나중에 당정실에 있는 분들한테 몇 분의 질문을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제1차 포럼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평화도시 인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2011년 4월 20일에 인천시청에서 시민단체 20여개 시민단체와 대북 협력 민간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이 올해가 10년 차가 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많은 평화도시 인천을 향한 출자람이 있었고 우리 여기 상임대표 의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태순 대표도 2014년도에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남북 공동 응원단을 그때 만들고 단일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공동운동에 참여를 하고 그때 박태환과 함께 그쪽에서 공동 입장을 했는 여기 제가 10년 전에 아시아드 게임 오프닝 세리머니 개시 입장권을 오늘 평화도시 인천을 생각하면서 그때 남북이 함께 입장을 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중요한 평화도시 인천에 대한 것들이 10년이 지나는 그런 의미 있는 이 해에 오늘 지금 우리 평화도시 조성 위원장 되시는 우리 김우중 위원장을 모시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제가 멘트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 김우중 위원장님의 우리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 위원장이 인천에 있다는 사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2011년도에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그 사업들과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난 10년 동안의 고민들을 통해서 실제 이루어진 것들은 정부가 좀 시정부가 달라지면서 조금 굴곡이 있었지만은 그런 이야기 내용들을 우리 김우중 위원장님이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쓸 텐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많은 질문을 받는데 목사가 왜 어떻게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냐, 뭐한 사람이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저를 다 모르시죠? 거의 다 90%는 아마 저를 모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설명해야 왜 저 사람이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 일을 하고 있나,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강일 대표나 우리 구영모 초장님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나름 그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출생했고 인천에서 중고등학교 나왔고 그리고 인천에서 목회를 45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인천 근로자 목회를 위해서 부평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작성된 부평공단에서 근로자들만을 위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시산업선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김근태 국회의원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그때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간사였어요. 간사였어요. 그리고 김동환 목사님이 그 NCC 총무로 올라갔는데 그때 도시산업선교 총무였습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다 서울로 갔습니다. 정말 여기 남아서 그냥 근로자 목회하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라고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다 가니까 도시산업선교에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산업선교회 위원장직을 여러 해 맡게 되었고 그 후 이 도시산업선교회를 사회복지선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그 도시산업선교회가 하던 것이 바로 지금 유명한 그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시산업선교회가 엄청 핍박도 받고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980년대에 북한과 중국을 후원하는 복지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 남북평화재단 경린본부를 만들어서 북한 나무 심기만을 전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로 아시안게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시안게임 때 남북 교류분과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북 아시안게임 후원하는 응원을 제가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 제일 성공한 게 평가는 없는데 뭐냐 그러면 그냥 8만 명을 입장시켜서 응원하게 한 거, 그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뒤에서 숨어서 일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보다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에 이제 박남춘 시장 되기 위한 선거 캠프에서 평화는 경제다라는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일하게 되었고 그런 면으로 아마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를 또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분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여기 아주 구영모 처장님 박수 한번 해주시오. 저 나이에 이걸 다 그냥 백사한 게 아니고 컴퓨터로 다 치셨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걸 잘 읽으시면 내용을 잘 알게 되니까 중요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추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주제가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그 다음에 접경 평화지대 조성 협력사업,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단체와 함께하는 평화도시 조성 활성화 사업,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세 가지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남북교류 협력사업. 사실 지금 남북교류가 예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아주 의욕을 가지고 장관직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부인이 그런 얘기였는데 당신은 저쪽에 사람도 없는데 왜 손짓만 하고 있냐고 누가 보냐고 나오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조금 비아냥거리는데 손짓이라도 해야 나오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사업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추진사업은 이제 남북교류 실질적인 추진사업인데 어제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남양유업에서 분유를 아주 수백 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 지금 창고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2차분이. 그런데 그걸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 길이 없어서 어떻게 전달할 건가 할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취약계층의 식량, 의료, 그 다음 또 의복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한데 아직은 좀 전달을 못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문화적 교류 뭐 이건 잘 알고 계신 대로 남북이 서로 연계해서 강화, 개성, 고려 역사를 같이 이제 학술회의를 통해서 공유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은 우리가 서해 바다를 통해서 그 수산물, 농업, 환경 분야 서로 협력할 수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 협력기금 제가 처음 조성위원회 위원장 이게 3년 전이죠. 이게 지금 3년 전이니까 맡았을 때는 기금이 거의 없어서 아주 15개 지자체 중에서 꼴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이 박명주 시장이 되면서 이제 10억, 40억, 또 40억 이렇게 기금이 조성돼서 지금 90억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2003년까지 266억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다음 인지 강원도보다 앞섰는지 우리가 한 3-4번째로 이제 통일기금을 많이 조성을 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극명했고 활발하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가 접경 평화지대 조성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DMZ는 잘 알고 있어요. DMZ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해 5도까지도 조금 알고 있어요. 접경 지역을. 그런데 잘 모르는 것이 한강하구입니다. 한강하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MZ는 경기도, 강원도, 서울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인천은 서해 5도, 그 다음에 한강하구인 교동에서
어느 도시까지예요? 막도까지. 한강 하구를 했을 때 한강 하구의 73%가 인천이 관할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강 하구 그다음에 서해 5도는 동아시아 접경 지역입니다. 중국, 타이완 이쪽으로 동아시아 접경 지역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남북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접경 지역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서해 5도에서 뭐 전쟁이 한두 번 일어나지 않고 천안함도 어서 폭침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해 5도가 어디인가요? 서해 5도에는 이렇게 남북이 그어진 선을 뭐라고 하나요? NLL, 북방 한계선이죠. 해상의 북방 한계선, 거기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 근데 이거 남쪽에서 자의적으로 해서 북한이 인정을 하지 않고 막 밀고 내려오는 때들이 있고 중국 어선이 막 내려오고 그럽니다. 서해 5도 어딘가요? 백령도, 대청도, 그 다음에 소청도, 그 다음에 연평도, 소연평은 안 돼, 연평도, 그 다음에 하나도. 아이고 잘 맞추셨어. 뭐 좀 상들이야. 하나도. 그래서 서해 5도인데 말만 하지 인천 사람 외에는 서해 5도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만큼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해 5도에는 DMZ보다 더 중요한 NLL이 있고 거기서 6.25 후에 전쟁은 다 일어났어요. 어디 DMZ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 못 들어봤죠? 총을 쐈다 이런 소리는 있는데 붙었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서해 5도에서 다 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한강하구. 여기가 한강하구가 평화지대예요. 이것도 아주 이인영 장관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동에 갔었는데 교동평화학교 하는데 그 청와대에 평화협력 담당관이 있더라고요. 비서가. 그 비서가 오고 경기도 통일부 국장이 오셔서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그 학교도 설명을 했지만 전망대에 가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여기가 평화지대라고 하니까 그래요? 정말인가요? 그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접경지대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 거기 뭐 어떤 사업들 하는 거를 좀 보시면은 왜 이 서해 5도가 중요하고 NLL이 중요하고 한강 하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DMZ는 38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남북 불가침할 수 있는 선이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그리고 서해 5도에도 NLL이 있습니다. 서해 5도하고 동해바다죠. NLL인데 한강 하구에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 못 들어보셨나? 교동하고 연백 사이. 네. 거기는 이 38선이 거의 있지가 않다. 그래서 DMZ도 없고 NLL도 없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화지대. 그래서 교동하고 저쪽 대주 쪽에는 그 중화기가 없다. 이것도 모르시죠?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네. 그냥 소총 정도만 가지고 있지 어느 중화기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존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서 여기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뭐 서해 5도 남북 어루 공동으로 하자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거기 쭉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도시 조성 활성화가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서해 특별주간을 만들었습니다. 서해 특별주간을 만들어서 서해 전체의 그 평화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통일 공감 형성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입니다. 우리 구용호 처장님도 지금 이거 하는 거가 이 공모 사업의 일환이 되고, 이 공모 사업을 평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공모하고 제가 마지막 사인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내년에는 12개 사업을, 금년은 12개 사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평화통일교육을 우리 구영모 처장님 또 통일부 인천센터와 같이 하는 그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 지역회의와 공조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 그 다음에 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돕는 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다 읽어보셔야지 한 개 설명하려고 하면 20분이 다 갑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다시피. 그 다음 뒤쪽에 이제 다시 해놓은 것이 이 평화도시 조성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5개년 계획을 거기에 하는데 그 5개년 계획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셔야지 이거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 벨트를 만들자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국가의 기본 시책이 남북 평화인데 그 기본 협력 사업이 엑시벨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지도는 없는데 DMZ를 중심해서 NL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까지 해서 우리 남북 간 발전 계획을 H자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NL을 DMZ 강원도까지, 그 다음에 이쪽 축을 통해서 서해죠. 서해를 통해서 해주, 강령, 신주까지 해로, 그 다음에 육로로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천 지금 평화도로죠. 평화도로가 그렇게 돼 있고, 저쪽 강원도 쪽은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제 벨트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축으로 해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평화도시 인천을 이제 구상하고 있고, 그 다음 그 4대 전략, 4대 원칙을 나누고 있습니다. 끝까지 좀 다 읽어보시고,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나라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용호 처장님 같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지금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생들, 청년들 중에서는 통일이 왜 필요해?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아주 좋은데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화도에서 출생을 해서 그런지 6.25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 6.25 때 아버지와 형님을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그 밤에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강화가 북쪽이 되고 또 올라갈 때는 강화가 남쪽이 돼서 양쪽에 지원한 사람들은 밤위에 끌려다가 죽거나 매맞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매맞는 모습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처절한지, 밥 죽이면 그냥 그러다가 매를 때리는데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전쟁은 없어야겠다.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욕하고 때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저는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 얘기인데, 목사이니까 그것을 굉장한 주제로 여기면서 정말 욕도 하지 않고 싸우지 말고 개인 평화를 위해서도 살고 내 주변 교회 지역사회 평화를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평화 통일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 이루어져야 하나요?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국정 과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계의 영혼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 누가 해야 하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자. 근데 꿈과 희망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열망을 갖자. 사나 죽으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용호 처장님은 그냥 이건 뭐 정치인이 돼서도 아니고 뭐 여기 사업가가 돼서도 아니고 한 국민으로서 정말 가슴 아픔을 가지고 평화 통일에 대한 꿈만 가져도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데 꿈과 희망만 가지고 70년이 왔잖아요. 열망 혼자든 가족이든 열망해야 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침내 이루어지는 데 열망을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 평화의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통일의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오고야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가냐 하는 거. 금년 우리 구용호 처장님 사업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열정을 가지고 그 길로 가다 보면 마침내 평화의 땅에 통일의 조국에 다다르게 될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저 우리는 평화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넘어 열망을 갖자. 그리고 함께 같이 그 꿈을 향해 열망을 향해 걸어가자는 말씀으로 제 강의 비슷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절절한 이야기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왔던 경험적인 이야기를 희망을 넘어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인천은 전쟁의 도시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모든 국제사회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전쟁의 도시로 하면은 인천 또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 인천을 평화의 도시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이 부분들은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2021년도에 대한 평화도시 조성에 대한 이런 사업과 콘텐츠를 아주 짧은 시간 많은 이야기를 요목별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 못했지만은 오늘 여기 참석하신 20여분만이라도 자료를 잘 챙겨서 꼼꼼하게 챙겨보고 또 시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의 열망들을 잘 담아내지 못한다면은 끊임없이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호소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체킹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그 토론자로는 우리 박준엽 전 부천대 대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7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짧게 가능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토론을 맡고 나서 이제 두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는 제가 IT 쪽, 컴퓨터 쪽의 전문가고, 그다음에 이 통일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시작한 단계라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발제문을 이제 봤습니다. 이제 보고 공부를 했는데 발제문이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토론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제 단순화해서 통일운동인데 왜 인천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어쨌든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 인천의 통일과 관련된 역사를 이제 되짚어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멀리는 그
간첩단 사건으로 돌아가신 그 분이 계시죠. 그 분부터 시작을 해서 쭈루룩 있다가 그 기억 한번 되살려보세요. 1984년에 이제 전단 정권 시절에 그 정통과 관계없이 그 수해가 커다란 수해가 한 번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그 쌀과 뭐 시멘트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쌀을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그 재정부 의원이 저기 했던 그 보금자리인가 거기에서 그 쌀을 받아갖고 떡을 빚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인데 그 떡을 얻어 먹으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그 수해의 아픔을 같이 이렇게 극복을 했던 기억이 잠깐 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뭐 북한이 지원을 했던 건데 그 우리가 지원했던 것 중에 이제 조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용천역 그 폭발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 기차가 폭발을 했는데 마침 거기 이제 기차 그 현장에서 폭발 현장에서 비닐에 쌓여진 그 스마트폰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그 최고를 위한 최고에 대한 테러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하기도 하고 또 마침 이제 그 기차 역관에 탔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사망한 분들 중에 시리아 과학자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리아는 당시 이제 핵무기 개발과 관련돼서 뭐 북한하고 이제 협력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뭐 일설에 의하면 모사드가 뭐 이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뭐 그 기획을 한 테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불행한 것은 뭐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스마트폰이 발견이 되면서 그 북한에서 한 4년 정도 스마트폰이 금지가 됐습니다. 다가 나중에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지나서 그 이집트의 그 통신회사가 들어가서 다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었죠. 이 사건은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지만 우리 이제 남측에서 지원 이 피해 복구 혹은 지원 뭐 이런 그 움직임이 있으면서 남북교류의 그 커다란 또 그 시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정치적인 어떤 관계도 있지만 민간과 여러 이제 적십자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도움의 손길이 생기면서 그것이 조직화되는 과정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물론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이제 이때부터 주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됐던 특이한 점들을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천의 이제 지리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발제하신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거라 생략을 하겠지만 어쨌든 육로와 해로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인천에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을 조금 생략을 했는데 이제 2번째는 조금 의미 있게 제가 확인한 건데 인천에서의 평화 통일 운동은 이제 인천시 정부도 있지만 또 많은 민간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런 것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시아 경기 대회 이전에도 2005년 아시아 육상 경기 대회 때도 이 일을 이제 평화와 화합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초청을 했고요. 민간 통로, 통로가 초청하고 이러는 게 민간을 통한 초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북한 측 응원단이 청년 학생 협력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그냥 응원단이면 응원단인데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 영축응원당하고 같이 우리 결의 하나 되기 어울림 마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어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뚜렷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남측 응원단 조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치과 의사들이 있죠. 이제 정식으로 보면은 이름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뭐라고 되어 있는 이제 보통 건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평양치과병원 사업을 같이 또 시하고 진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곳곳에 7분이 벌써 다 됐네요. 곳곳에 시민들과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평화통일운동에 시정과 함께 참여한 흔적이 있어서 야 이곳은 다른 곳하고 다른 우리 인천만의 우리가 인천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하고 이런 걸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벌써 7분이 돼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 준비하면서 조금 자문을 구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들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서해 5도 수역 평화기본법이라고 하는 법 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조금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점적으로 보면은 서해 5도 해역을 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그것을 이제 조금 법제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하고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 제정 배경은 어쨌든 이제 인천 이쪽 서해 5도가 이제 충돌과 갈등의 분쟁 수역인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 패권 경쟁 때문에 중국이 서해를 이렇게 독차지하려고 하는 내해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서해 평화 기본법 약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제 하고자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존하는 위협이 있는 지역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이런 기존에 이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보완을 하고, 그래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 정식 명칭은 서해 5도 수역 평화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약칭 서해 평화기본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일단은 평화와 그다음에 안전을 보장하자. 그래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그다음에 평화정착,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의 권익 보장 방안 이런 것을 마련하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내용으로 이제 서해 5도 평화청을 설치하자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와, 그다음에 서해 5도 수역의 공동 이용을 위한 남북어어 협정, 남북 공동 어로구역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 법 제정을 통해서. 그리고 서해 5도에서 조업 제한 조치, 항행 제한 조치, 서해 5도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그래서 해양경찰청 관할권의 확대 조치를 취한다. 이런 주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저께 들어서 잠깐 이제 본 내용이라 완전히 소화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동일 담론을 이야기할 때 그동안에 주로 사회학자들이라든지 인문학자들,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에 예술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공계에 있는 분이 또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고 하면 색다른 통일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제자한테 특별한 친구들은 없었지만 평화기본법에 대한 아마 우리 인천시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평화기본법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새로운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혹시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김유정 위원장 모시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모시기 힘든데 혹시 궁금한 거 우리 인천 평화도시 조성을 하는데 들었던 내용들과 함께해서 좀 더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또 평소 때 생각해 왔던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장님이 계실 때 민원성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 시청에도 또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밥을 많이 먹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면은 진행부 측에 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인지는 이해하고 아마 혹시 우리 이민우 의원도 아마 도시산업선교에서 이야기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 여기 쭉 이렇게 하신 거는 전부 다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도시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알겠는데 저는 그 서해 평화협력청 네. 이거는 국가기관으로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걸 저도 좀 강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인천 지방정부로 자꾸 하면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해협력청이라는 거를 중앙정부 기관으로 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소속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해양수산부나 그다음에 행정자치부나 뭐 외교부나 통일부나 이런 데하고 이렇게 상당히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건데 그런데 인천시 정부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청이 생기면 정말 좀 그런 거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사실 몰랐는데 뭐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정말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인천에서 이렇게 5개년 계획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절대 될 일이 아니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 중앙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어시스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참 이게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아직은 뭐 그렇게 그냥 이게 페이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냥 공식적으로 그걸 진행하고 나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조금 이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다 차기 정부에 차기 정부에 넘어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담으면서도 걱정을 했는데 이게 그냥 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뜻을 가지고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천시 국회의원들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경기도도 어쨌든 포함되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진짜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아주 기억하고 좀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제안을 좀 드릴까요? 저기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북한에 몇 개 비행장을 건설해주겠다 기사가 크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 통일부에서 이게 무슨 뚱딴지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아주 발뺌하면서 전혀 엉뚱한 말을 통일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천시에서도 이거 정부에서 모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한참 후에 연구 용역 중도고 옛날에 준 건데 하면서 그것도 발뺌을 했습니다. 정말로 북한의 비행장들을 개발해 주는 것만이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이 상당히 비대해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인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육로도 안 좋고 철로도 안 좋은데 비행장 좀 피치 같은 거 낡은 좀 수리해주면 그로부터 우리 인천의 경제 활력이 엄청 올 텐데 책임을 안 지려고 통일부 발표해버리고 인천시에서도 발표하려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 의견 한번 저도 사석에서 그 소리 들었는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냥 어느 쪽에서 안 돼 그러면 그냥 쓱 발을 빼버리는데 이것만은 우리 정말 서영호도 혁명청원이 우리 시민들과 또 뭐 우리 인천의 지자체에서 나온 정치가들이 같이 좀 했으면 저는 뭐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제가 그 북한의 민족경제연합회하고 회담을 개성해서 그다음에 단동에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분들이 오래전에 얘기한 거 중국이 그 자기 북한을 정말 말없이 침범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제2압록강 철도 있잖아요. 압록강교를 신압록강 대교를 건설하는데 남한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 왜 이 중국이 이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놓고 있는데 왜 남한은 발이라도 들이놓으면 그냥 참 감사하고 자존심도 세워지고 그렇던데 왜 가만히 있느냐. 중국이 압록강 그 신교를 놓고 여러 해가 지나갔어요 지금. 그런데도 북한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도로를 못 낸다. 그래서 철교만 여기까지 이렇게 놨지 도로는 연결이 안 되는데 작년부터 또 회담하는데 하는 얘기가 압록강 철교할 때 그 인천이 지금 영종도하고 다리를 영종도에서 장동도를 놓잖아요. 그런 계획을 들으면서 정말 인천이 평화의 뜻이 있으면은 이거 강화해서 해주를 먼저 중국 모양 무조건 놔라. 예? 누가 말이냐 이거. 자기들 아주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평화하면 이쪽에서만 그러냐. 중국은 그냥 벌써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한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먼저 평화 액션을 취하면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서영호도 정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잘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항 문제는요, 그건 진짜 뜬금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식량도 북한이 원조해주고 어쨌든 해준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군사를 너비는 으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북한 국민들을 매겨 살리는 거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공항은요 북한이 얼마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공군력을 북한에서 비행장 만들어준다는 거는 그건 여차직하면 얼마든지 공군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그거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부분들은 아마 그 논점이 상당히 쟁점화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에 했던 그 협력성인가요? 그 부분들은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일민주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포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왔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이 평화도시에 대해서 또 바라보는 또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평화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그들과 함께 평화도시에 대한 성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국제적으로도 벨기에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평화도시를 하고 있고 제가 7년 전에 갔던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도 평화도시를 하면서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데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통일민주협의회에서 이런 통일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은 돈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돈이 좀 더 많이 시민들에게 모아져서 열정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좋지 않겠는가. 제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7시 1분입니다. 제가 줄리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남은 시간들은 우리 식당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조금 더 궁금한 물어보시고 또 우리 이공계를 전공하신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또 색다른 또 시각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걸 기회를 드리고 오늘 우리 발제하신 우리 김은정 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박준엽 교수님한테 뜨거운 박수로 마이크는 우리 총장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접수처에서 이제 명단을 더 주셨네요. 이중국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의 정찬웅 논설위원님 오셔서 계속 기사 작성 중이십니다. 이세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화영 선생님 어디 와 계세요? 뒤에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에 난을 주셨던가요? 예? 김재용 변호사님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 사무실에 아름다운 향을 우리 이화영 선생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여단이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 그 안내 식순 하단부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꼼꼼히 좀 다 읽어보시면서 또 식당 측에서 요청하니까 선전을 더 광고 안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내용들 중에 민화협이라든지 통일교육협의회 이런 재반 관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바로 내일 모레는 민화협에서 평화통일 역사기행을 강화도와 교동도를 하는데 거기에도 단체 한 명 정도씩 민화협이 한 90개 단체가 있는데 한두 명인데 또 이제 신청했다면 저하고 이 김 집행위원장님 두 사람 연락 왔죠. 그래서 두 분을 모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강화도에 또 그 역사기행 평화통일 역사기행 민화협 프로그램도 동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식순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6월 달에는 또 여기 식순에는 좀 돼 있지 않은데 6월 11일 날 하와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강종일 박사가 대단히 유명하신데 이분이 인천에 와서 6월 11일 날 그 강충근 목사님 계시는 그 도서관에서 그 세미나를 한국이 어떻게 중립화의 길을 가서 이 세계 앞에 우뚝 설 수 있겠는가 큰 그림으로 특별 집회를 하는 자리인데 별도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귀한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가임 회장님은 항상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반드시 행사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병원에 포로가 돼 있다는 걸 좀 이해해달라고. 그 학원 걸리면 이 1000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한 1년 반 동안 어쩌면 이 감옥소의 간수들이 그 개수처럼 이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심정으로 이가을 회장님이 사시는 것 같아요. 이가을 회장님께도 심심한 위로와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그 식당에서는 삼겹살 파티를 준비를 했으니까 꼭 한 4명, 저쪽에 며칠 3명 했는데 4명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띄어서 원래 한 20명을 계획했어요. 지금 21명, 22명 왔는데 다 가지 마시고 꼭 즐기시고 임광철 선생님 벌써 지금 이 사인을 주는데요. 바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빨리 하고 식당으로 가도록 하겠고 오늘 모두 제1회차 통일로 평화도시 인천을 잇다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쫓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